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성장의 방해 요인들을 잡아가면서 때려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를 오늘 처음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따님은 저 많이 뵀는데 작은 따님은 너무 처음 뵈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요, 이제 어머님 질문을 봤어요.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그 질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머님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좀 다 공유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막 많이 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키가 크는 게 지금 목표예요.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 그게 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릴수록 좋긴 해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도와주는 인자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 에너지로 집중시켜주는 것들을 잘 하게 하려면 이 대사를 위한 물질들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특히 저희 내원 환자 중에 농구나 배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요, 만 6세에서 7세에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워밍업 형식으로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성장의 방해 요인들을 잡아가면서 성장 프로그램을 돌릴 때 성장 인자와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그런 성장 촉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성장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돌리면 돌릴수록 효과적이에요. 과잉 진료를 한다, 과하게 약을 먹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쉬었다가 또 성장 에너지로 인한 인자의 농도를 늘렸다가 또 이질을 유지시켰다가 하면서 자녀의 몸을 성장하기 딱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 물론 성장은 이루어지겠지만 제2차 성징 때 키와 두뇌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의원, 저희 연구원, 그리고 한방병원의 데이터를 보자면요, 6개월 프로그램 이후에 2개월 휴식 프로그램, 혹은 5개월 이후에 1개월 휴식 프로그램, 아니면 3개월 이후에 1개월 휴식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성장을 막 쥐어짜내야 하는 아이나 성장이 더 필요하거나 집중을 더 요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꼭 키가 커야 되는 이제 운동부 학생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12개월 연속으로 막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효율로 봤을 땐 위에 언급해드린 6개월 이후에 2개월 휴식, 5개월 이후에 1개월 휴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약재랑 원료를 그냥 아낌없이 투척합니다. 하지만 최고 효율을 내기 위해서 또 과잉 진료를 권하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 더 짧게 하시면서 최대한의 성장 에너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희 옆집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키가 너무 안 커서 고민이라고.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한약을 먹고 케어를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자녀분들의 성장판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거나 열려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이보다는요 이미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고 성장을 위한 대사 및 그리고 또 성장을 위한 혈류량도 줄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내원 후에 검사를 하고 정확한 문진을 해보면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성장판으로 성장 인자,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성장 에너지가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는요 이런 식의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 혈류 대사나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성적도 중요할 텐데 뇌 혈류 대사는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 같은 대사로 보기 때문에 즉 집중력 향상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 성장에 녹용이 좋다고 하는데 보통 몇 살부터 먹는 게 좋은가요? 네, 녹용 같은 경우 일반 식품으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의약품으로 나온 거랑은 유효물질의 함량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녹용을 먹일 때는 사실 영아기 이후부터는 가능해요. 하지만 녹용에 대한 출처나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녹용을 어디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로 아이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요. 또 아이에게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녹용의 맨 상단에 기름 분골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용이라고 불리우는 부위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는 딱 여기만 써요.
그 기름 분꼴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효한 성분은 러시아산 엘크의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꽃사슴이나 뉴질랜드산 레드디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러시아산 엘크 종의 유효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는데 이 러시아산 기름 분꼴 원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FDA 인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품질 보증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 한의사협회 인증이 되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성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성장이 끝나신 분들은 성장 인자와 호르몬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전 녹용 기름 분꼴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좀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래요. 한약재랑 이 제 처방의 퀄리티를 가장 우선으로 해요.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한약재의 품질 저하로 인한 우려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화를 막 하진 않아요. 거리가 먼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바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원격 진료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시한 문진표대로 상담이 들어가고요. 또 대개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몸 상태를 웬만하면 굉장히 잘 아세요. 전화 상담을 해도 무리가 되진 않아요. 물론 직접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실제로 부모님께서 혼자 오셔서 진료를 대신 보신 분들도 계세요. 또 제주도분들 같은 경우는요, 원격 진료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원격 진료로 상담이 들어가게 되면요, 더 세세하게 상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떻게 제가 횡설수설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다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마이크 떼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